대응이 필요하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시국 상황이 정말 참담할 정도입니다, 현재.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인데,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제가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해방 직후에 아마 아실 거예요. 해방 직후에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는 알죠? 해방 직후 그 시점에는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통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겠다, 일제시대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때 뭐 쌍문 체제 해가지고 신문 체제도 되면 갑자기 모든 게 신문 체제가 철폐되고 민주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이다, 주인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왜 못 사는 사람도 많았을 테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다들. 그런데 북한이 먼저 이제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북한의 지주들이라든가 어떤 그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을 탄압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들은 공산주의 허상을 알았거든요. 공산주의 거각한 그 말과 그들이 표현하는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과 실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조직한 게 서북청년단이죠. 그 서북청년단.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남한사회는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남노당이 남한사회에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노당이. 거의 70~80%가 남노당에 가입할 정도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서북청년단이 없었다면, 솔직히 그때 당시 그 조직이 없었다면 아마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좌파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남노당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제 선동하고 데모하면서 뭐 파괴하고 막 그래서 했었죠. 그때 경찰들이 공권력에 가가지고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들 상대를 못했었어요. 직업이 그 예고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금 공권력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다 못해 누구 지율선입니까?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됐습니까? 지동입니까? 결국 국민돈이에요, 국민돈. 그 혈세 낭비된 누구나 책임진 놈 없었고, 감옥병 이걸로 해가지고 책임진 한 놈도 없었고, 그 몇 놈이 신뢰한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도 보십시오. 그 세월호 유가족도 대다수는 정말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세월호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엄청나게 그 희생을 감내해가면서 함께 감내해왔는데 그 국민들 함께 감내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알아줘요. 그들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냐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그 공권력이 그들을 제대로 막아서려면요. 오죽하면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 제2의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의 후신, 구국 결사대가 좀 조직돼야 된다고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거기에서 걔네들이 뭐 공타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타워 올라가가지고 뭐 단식한다 하잖아요. 그들을 공권력 못 막아냅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구국 결사대나 우리 그 세북청년단 후신이 결정이 된다면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경찰 우리가 올라가면 돼, 올라가. 가지고 그냥 때려주면 함께 죽어줘요,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거 지금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의 그 선동을 막지 못하면요, 나를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 잘 드릴게요.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그 내용 나옵니다. 윤재만 이 교수 이 사람하고 내가 카카오톡방에서 내가 다투는 과정에서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월남이 폐망할 당시에 그 쭝띵주라는 자가 있어요. 쭝띵주가 뭐냐면은 월남의 야당 대선 후보예요. 야당 대선 후보였고 그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보면 지난 대선 때죠. 문재인하고 그 쭝띵주라는 인간 너무나 유사해요. 너무나도. 제가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 문재인이가 48% 득표했죠. 정말 국민들을 한 번 상식적으로 다시 돌이켜보자고요. 그들은 지금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당선했다라고 정말 을빠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름 펴실 정도로요. 문재인이가 그 사람의 지지율 몇 프로였습니까, 원래? 네? 한 자릿수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시죠? 안철수가 거의 뭐 30~40%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안철수하고 단일화한다? 그런 센쇼를, 그런 쇼를 대선 직전에 끝까지 쇼를 부리다가 결국 안철수 표를 묶었지 않습니까? 어디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장난하는 겁니까? 국가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맡기는 동일해요. 그런데 문재인 그놈은 아무런 검증도 안 되고 그런 쇼를 통해가지고 48% 그놈 도둑질해 갔습니다. 48% 국민이 정말 문재인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확실히 신뢰하고 지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문재인을 지지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40%가 고전적 그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지지율이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문재인이고 그들 문재인 지지자들과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정선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이번 선거, 이번 재보궐선거 때 아마 기억하겠지만 그 누굽니까 그 여자? 아니 그 여자 그 이번에 권은희 그 정말 미친 여자 아닙니까? 네? 그 인간이 난 분명히 단언하는데 권은희 그 여자가 분명히 공작 지난 대선 선거 때 공작 선거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놈들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공작 기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했어요. 왜 안 통했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기억하죠? 네?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수 쪽에서는 그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약속이란 그 하나 때문에 그분 그 약속 지켰잖아요. 그 국민적 신뢰는 국민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 안 통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아닌 다른 후보였다면 너무 있었을 겁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그 공작 사건을 저질렀는데 결국 권은희 그자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천 안 줄 수가 없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그 윤재만 교수 그 사람 헌법학 전공자입니다. 그 헌법학을 전공하는 그 인간이 감히 탈북자 사선을 넘어 그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탈북자들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런 금수만도 못한 그런 망언을 일삼고도 전혀 반성 기색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자 반드시 교단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운동본부입니다. 저희 단체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행동하는 양심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 누구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많이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를 보면 혹시 진보단체는 아닌가로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박사모라고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이 있죠. 그때 장기 발견을 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박사모가 출범할 때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의 행동하지 않으면 나를 구할 수 없다. 행동합시다. 그래서 박사모 출범할 때 우리는 오픈에 나갔었어요. 팬클럽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메가드 동상 설부제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지고 그 경찰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학생들 그 군중도 3,000명 모였던 그 안에 제가 들어가서 혼자서 들어갔었어요. 죽을 각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삐질 기술을 느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학생들, 대학생들 정말 젊은 예쁜 여대생들도 있고 정말 봤을 때는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메가드 동상을 때려 부수겠다고 민족의 원수라고 올라와 있는지 누구 때문입니까? 정교조 때문이에요. 정교조. 바로 그 정교조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세뇌교육 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니까 이런 현상들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조국이잖아요. 분단되어 있는 조국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제 북한을 추종하거나 지금 북한 김정은이나 그들 다른 자들은 이 남한 우리나라 땅을 쉽게 말하면 적화 통일시키려면 할 게 뭡니까? 남한의 분열이거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민들 그걸 인식을 하면 되는데, 우리 사회 내에는 국론 분열의 자연스레 있구나라는 걸 하게 되면 경기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기심을 없어요. 오죽하면 안철수가 뭐랬습니까? 무슨 빨갱이가 어딨냐? 그럼 미치는 소리 해야겠죠. 빨갱이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북한이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중공하고 있습니까, 현재가? 그만큼 이제 그런 망각하면은 나름대로 일국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그 안철수 그자 맞은 그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이런 각성된 운동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모든 국민들 함께 움직여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젊은 우리 일반 애국 시민은 많습니다. 많은데 젊은이들이 나서려면요 어르신들이나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받침이 되셔야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요, 그 젊은이를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정교조 통해서 세뇌 교육시키고, 대학생들 되면 거래내고 선동사입니다. 그 데모 선동서는 나중에, 졸업하고 하게 되면 다 좋은 직장에 다 끌어주거든요. 근데 반면에 애국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이나 단체들도 제발 모여져가지고, 대한민국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젊은이들이 좀 많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20대 하면 애국 청년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제 대한민국 현실을 정말 바로 알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좀 더 앞장서가지고 그 길을 마련해주고 이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회의 이 어려운 이 현재 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으려면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남을 비판하거나 남이 잘못됐으니 그걸 그렇게 말하면 절대 답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 못 고치거든요. 그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로서기를 바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생각이 그 빠른 지름길이라고 봐요. 이제 그 새누리당이 진짜 그 세민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연계가 잘 돼요. 각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새누리당은 사실 이제 그걸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쨌든 이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죽하면 이제 제가 있는 우리 원주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그 행동의 양심 실천 넘어 법무가 이제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 국회의원 2명이 있는데 둘 다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2분이 있는데 한 번도 이제 이런 우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소통이나 이런 게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네? 내가 오죽하면은 만약에 입장 바꿔가지고 만약에 새누리 내가 차라리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서민쪽 하고 있다면은 벌써까지 접촉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을 진행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솔직히 새누리당에 좀 강력하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김무성 그 대표 체제가 바뀌면서 그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태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내세운 게 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그 세월호 유족들을 1대1 미팅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힘든 점들,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체크한대요. 그다음 박수를 쳤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고. 당신들은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길을 열어주고, 그들 손을 잡아준다면은 그들이 왜 저 자칭 진보라는 세력들은 이용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보수주의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게 기사로 내가 나온 거 봤는데, 정말 이제 새누리당이 저게 일을 하고 있는지, 1대1 막 하고 있는지, 정말 근데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픔인데 다가가려면 진심으로 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괜히 그 치료 형식 도가면 대번에 깨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정말 그들 그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는 그들 마음 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이 준비되고 있을지가 제가 의문인데,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